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진료실에 오면은 갑상선 검사는 정상인데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는 분명히 검사상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내복도 있고 옷도 껴있고 굉장히 두껍게 입고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거는 기초 체온을 재보면 낮거든요. 36도 초반이나 35점대가 나오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거가 생기는 8가지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을 보면은 근육이 부족해서입니다. 근육.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근육이 적을 때 더 추울까? 아니면 지방이 적을 때 더 추울까? 근육은 열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열이 많으면 이제 열을 갖다가 이제 생성을 하니까 근육이 적은 사람은 몸에서 온열 작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이 없으면은 왜 추울까? 지방이 없어도 좀 춥거든요? 근육이 없는 것만큼은 아닌데 지방은 단열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외투를 입은 것처럼 지방이 옷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찬 공기로부터 체온을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추위를 탄 사람은 마른 비만이죠. 근육은 적고 지방이 많은 사람이 추울 수 있죠. 근데 더 추운 사람은 근육도 없고 지방도 없는 사람이 더 춥겠네요. 우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근육을 잘 생성되는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현재 하는 갑상선 검사들은 갑상선에서 출발하는 호르몬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출발했을 때 이게 세포까지 도착하는 호르몬을 잴 수도 있어요. 출발한다고 다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10개 시켜도 도착을 한 5개밖에 안 하는 사람들, 심지어 3개밖에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만 해도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출발 안 되는 것만 해서 보통 신지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처방을 해줬는데 실제로 보면은 신주류들 먹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갑상선 호르몬을 안 먹어도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도 전환장애가 심해가지고 추위를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도시화가 되고 선진화가 될수록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 전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프리 T3 검사랑 리버스 T3 검사 두 가지를 해서 그 비율을 봐야 됩니다. 그걸 해보면은 내가 실제로 말초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프리 T3고 이거는 전체 T3의 0.3%밖에 안 돼요. 근데 프리 T3를 검사를 안 하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춥다고 해요. 그다음 리버스 T3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프리 T3가 정상인데도 리버스 T3가 높은 사람들은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병원에서 잘 아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검사 리버스 T3 검사와 T3 호르몬도 다 이제 검사할 수 있고 처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다른 영상 중에서 이거에 관한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치료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이 와서 부신피로 있는 분들, 그러니까 부신이 지쳐버리면은 코티졸 분비가 저하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와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추운 게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생존 호르몬이 떨어지면 T4 호르몬이 활성형 T3로 변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추워요. 근데 이렇게 부신피로 있는 환자분들이 아드레날린도 부신 호르몬이니까 아드레날린도 떨어지고 도파민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침에 정신도 안 나고 막 활력이 안 나고 피곤해서 카페인을 또 왕창 먹으면 손발에 있는 혈관이 수축을 해서 손발이 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에다가 부신피로가 있는 분들은 더 추위를 탈 수 있다. 그리고 부신피로만 있어도 검사는 정상인데 추위를 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 부족. 요즘 시대에서는 요오드가 좀 필수 미네랄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중금속이 워낙에 많아지고 바다에 많아지고 후쿠시마 사태로 방사능 요오드가 많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도 오염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오드는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거는 갑상선만을 간신히 작용할 수 있는 150 마이크로그램을 포화의 기준으로 보는데 실제로 갑상선이 쓰는 요오드는 우리 전신에 쓰는 거에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결핍이 되면 전신에 그 방사능 요오드가 쌓일 수도 있고 요오드를 뭐 한 12.5ml 이상으로 충분히 먹으면 몸에 있는 그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아도 수은, 납, 비소 이런 거 다 빠집니다. 가장 간단한 중금속 해독 요법이에요. 그리고 요오드가 하는 또 하나의 작용은 T4, T3 전환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먹고 있는 분들이 T4는 떨어지면서 T3가 올라가요. 프리 T3가. T3 검사를 안 하는 병원에서는 요오드를 먹었더니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네. T4만 보고 그렇게 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요오드가 나의 전구체 호르몬인 T4를 T3로 활성화시키는구나. 그리고 요오드가 결핍일수록 우리 몸에서
요오드를 흡수하려고 그 TSH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TSH가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요오드가 포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요오드를 많이 먹으니까 TSH가 막 50, 100까지 올라가는 분들은 결핍이 심해서 온몸에서 막 흡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전혀 몸에 문제가 없는 거고, TSH가 50, 100 아니라 150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추위를 타지 않으면 갑상선 저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그 기초 체온이랑 증상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유는 미네랄 결핍인데, 요오드 외의 미네랄들, 갑상선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요오드 말고 또 보자 그러면은 셀레늄이랑 아연이랑 철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철분 결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그 저장 철분 페리틴 레벨이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만 재보고 빈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그 철분 결핍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철분이 올라가면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대사도 더 잘 돼서 에너지 발생이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화되는 거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연도 상당히 결핍이 많습니다. 우리 남성 호르몬도 관련된 전립선, 유방, 자궁, 난소 이런 데 오는 쌓이는 환경 호르몬 독소들, 그러니까 지용성 독소들을 해독하는데 아연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연이 많이 결핍인 분들이 있거든요. 아연을 꾸준히 보충하지 않으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 아연의 보충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또한 T4T3 전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원인은 비타민 B군의 결핍입니다. 비타민 B12나 B6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돌릴 때 B군이 굉장히 메인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지면 에너지를 생성을 못하니까 체온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면은 악성 빈혈이 오죠. 그거는 또 철결핍성 빈혈과 다르지만 어차피 철분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더 춥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사실은 제가 영양소 섭취의 절대 진리편에서 비타민 B군은 누구나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활성용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B군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째 원인은 간의 그 해독장애 내지는 독소 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은 간에서 한 60, 70%가 활성용으로 전환이 되는데, 간이 해독을 잘 못하고 간에 독소가 많으면 T4T3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보균자나 C형 간염 보균자나 아니면 지방간이 심하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또 과일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많고 술을 먹어서 이런 분들은 T4T3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일 물도 많이 먹고 또 땀도 가끔씩 흘리고 해독에 도움이 되는 해조류나 십자가 채소나 레몬수나 NaC, 글루타치온, 밀크시슬 이런 걸로 간을 해독을 잘하게 되면은 추위를 절 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간이 심하게 안 좋을 때, 급성 A형간이 오거나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간 경화가 왔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만성염증인데요. 혈관에 염증이 오는 게 협심증이나 뇌경색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은 장기에 염증이 오는 거죠. 근데 염증이 있으면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액순환이 덜 돼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염증 일으킨 요인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당화 혈색소가 정상이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혈당 문제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피가 좀 끈덕끈덕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와서 더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염증을 뭐 항염제, 소염 진통제로 치료하고 스테로이드로 치료할 게 아니라 염증을 오게 하는 음식을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은 시리얼, 밀가루 음식, 도너츠, 감자튀김, 감자칩, 그다음에 설탕 많은 뭐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어떤 분들은 등산하는데도 그 설탕 많이 들은 스포츠 음료를 계속 마시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게 별 효과가 없을 텐데. 그다음에 사탕, 아이스크림, 디저트 같은 거 가끔은 괜찮지만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가공육 같은 것들, 핫도그, 뭐 소세지, 베이컨, 뭐 스팸 이런 것들, 이런 가공육이 또 염증을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그다음에 불에 태운 지방 이런 것들, 마가린, 쇼트닝, 패스트푸드, 크래커, 쿠키, 도너츠, 감자튀김, 튀김류들 이런 거 피하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6가 많은 음식, 가게에서 파는, 식당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오메가6가 많겠죠. 그래서 제가 절대진리편에서 오메가3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EPA, DHA합을 하루에 2g 이상은 드셔야 된다. 이게 음식이든 영양소건. 그래서 뭐 해바라기 씨유나 옥수수유나 대두유, 카놀라유, 가공된 드레싱, 마요네즈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오메가6가 많아서 염증이 많아집니다.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인공 첨가물도 염증을 일으키죠.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스크랄로즈, MSG 같은 조미료, 보존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 알코올이나 에너지 드링크, 그다음에 과도한 카페인 음료 이런 것들을 드시면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추위뿐만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암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의 염증을 줄이는 거는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거기다가 오메가3나 퀘르세틴 같은 거, 양파나 사과에도 약간 있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제 가끔씩 숨이 떠글떠글하는 유산소나 인터벌 고강도 트레이닝 계단 오르기를 하거나,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추위를 덜 타는 몸,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 몸, 그렇게 해서 대사가 잘 되는 몸,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이 정상인데 왜 나만 이렇게 춥지?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원인들을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각각의 치료들이 또 있죠. 근데 각각의 치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고, 일단은 그 각각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컨텐츠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우면 바이러스 감염도 잘 되고, 대사도 떨어져서 살도 찌고, 해독도 안 되고, 면역도 떨어지고, 암도 좋아하는 몸이 되고, 몸에 땀 배출이 안 되니까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여러분들의 숨겨진 추위를 정상화시켜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건강해져서 우리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